자, 용도구역 보겠습니다.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은 5개 있죠. 용도구역은 5개니까 뭐 해볼만 하죠. 예, 용도구역 종류 뭐뭐 있어요? 개, 도시, 수이. 개가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도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는 이분. 점점 끝이 흐린데요. 예? 네, 개도시 수입. 근데 용도구역은 센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특히 잘 나오는 게 누구냐. 우리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결정할 때 그냥 두리뭉실 같잖아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놨는데 용도구역은 지정권자가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또 지정권자를 꼭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간단한 거.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라고 하죠.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국장이 지정한다. 자, 그러면 지정하는 목적은 뭐예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리 나가지마, 그죠? 도시의 무지산 확산 방지,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그래서 그린벨트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녹색 띠가 보인다 그래서 그린벨트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하죠.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자, 근데 주의할 것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보안상 개발 제한 그러면 시가 조정구역 굴면 안 돼요. 네, 개발 제한구역. 네, 그 부분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린벨트 여기가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행위 제한은 어떻게 해요? 이 행위 제한은 네, 이때는 따로 법률로 두죠. 따로 법률. 그 따로 법률이 뭐예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개특법 이렇게 정리합니다. 개특법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의 왕자, 해장. 여기 해장 그래야지 또 여기서 국장 그러면 안 돼요. 수산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수산동식물. 그러면 수산동식물은 어디에서 살아요?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된 토지에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뭐에 의합니까?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예, 여기도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디에서 지정되는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잖아요. 도시지역에서 지정합니다. 도시지역에 이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 데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해요? 안 해요? 여기는 그냥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자연공원법. 여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예, 우리 동네 앞산 뒷산이에요. 도시지역이니까. 우리 동네 앞산 뒷산. 서울은 전부가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산에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합니다. 물론 우리 동네 앞산 뒷산이니까 이것은 누가 지정해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장이 아닙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안에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환, 식생이란 건 식물 군락지예요. 식생이 양환,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의 행위자는 뭐에 의한다고요? 이때는 자연공원법에 의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연공원법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공원구역이 자연공원법이고 여기는 무슨 법이요?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도시공원법 합니다. 그럼 도시공원법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용도구역 3개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만 포인트 잘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개. 2개가 뭐 있어요?
시가조정구역.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건 시가조정구역이었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 행위 규제를 우리 법에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에서 우리 법에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자, 먼저 시가조정구역은 어디에다가 지정하는 거예요? 무지산 난개발, 무지산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가 방지하고 무지산 확산은 다르죠. 아까 확산은 그린벨트는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개발행위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여기는 이 안에 무지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하지 마요라고 개발행위를 금지시키는 게 시가조정구역입니다. 개발행위 금지시키는 거.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누가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여기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누구도 지정한다고요? 국장도.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 국장. 근데 여기는 대도시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지만 시가조정구역은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없어요.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는 국장.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무지산 난개발 방지. 난개발 방지를 여기는 무지산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무지산 시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유보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유보하는 기간, 그 유보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 이상 20년 이내. 최소한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기간 정해. 그럼 유보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은 이 지역에서 개발행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이죠. 최소 20년 이내에서 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최소 기준이 있다는 거. 최소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이 딱 지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화를 유보하는, 즉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은 10년이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시가조정구역은 지정하고 해제하지 않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지정의 효력이 상실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실효가 있어요. 용도구역 중에 실효가 있는 건 시가조정구역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 지정의 효력이 상실한다고요? 유보기간이 10년 정했잖아요. 5년 이상 20년 이상 하니까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실효는 항상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시가조정구역은 법률의 규정에서 다음 날 지정의 효력이 상실하지만 실효됐습니다라고 고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시가 된 다음 날이 아닙니다. 실효 규정이 다음 날 실효됐으면 별도로 고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시는 누가 해요? 고시는 지정권자가 시가조정 지정한 시도지사 국장이 이를 고시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시가조정구역.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은 지정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무지산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게 시가조정구역이죠.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일체 모든 개발행위가 다 금지됩니까? 원래는 개발행위 금지지만 모든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도시군 계획사업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게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개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가조정구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이 있으니까 도시군 계획사업도 원칙은 안 돼요. 도시군 계획사업도 안 돼. 근데 어떨 때 가능해? 도시군 계획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다라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장이 그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나의 도시군계획사업 할 수 있어요. 도시군계획사업은 원칙은 안 되는데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다.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은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비도시군계획사업. 우리들이죠. 비도시군계획사업은 아예 일체에 못합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이 법이 정하는 법정된 행위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에서 반대로 이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주의할 것은 시가조정구역은 허가만 있고 신고 있어요, 없어요? 경미한 행위를 하더라도 신고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물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서 착수했다면 그때는
기득권이니까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봉사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시가조정구역은 뭐 신고로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만큼 규제가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서는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 우리 공주가 농가에 가서 가업일 하다가 종기가 났다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법정된 행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기에 있는 것들 정도만 체크를 좀 잘 하시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낼 거니까. 근데 시가조정구역은 굉장히 규제가 강하죠.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 없이 여러분이 행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3, 4만 처벌이 기다립니다. 3년 3천이죠. 우리 앞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규제 위반하면 우리는 2년 2천이거든요. 근데 시가조정구역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도계획법의 제일 무거운 처벌 조항이 3년 3천이거든요. 그래서 3년 3천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여기 하나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어떤 행위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적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질서하게 난개발되는 거 막기 위해서 개발행위 금지시킨 거니까. 주민 생활과 관련돼 있는 농업이 뭐 업용, 건축물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근데 그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뭐 축사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양어장 등 이런 것들. 이런 것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축사 설치라든지 창고 시설은 신고로서 할 수 있다든지 그냥 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원래는 안 되는데 이런 행위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꼭 기억할 것은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요. 시가조정구역 지정되면 굉장히 규제가 강한구나. 시가조정구역은 주택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증축을 허용해 주지만 주택을 신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가조정구역에서 공짜 들어가는 시설,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공용시설 이런 것들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허가받아서. 근데 우리 시험에 어떻게 냈냐면 시가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도 공동시설, 공익시설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허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거란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이런 행위는 허가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종교시설의 중축, 있는 종교의 중축 2배 이하에서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 정리를 딱 하시기 바라고요. 시가조정구역은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나올 거니까요. 자,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에 시가조정구역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시가조정구역 자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나오긴 힘들겠죠. 물론 용도 구역을 물어보면서 오지선다 중에 지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것이고